안녕하세요. 주식 보좌관 김대입니다. 이 험난한 주식시장 우리 선배님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보좌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현재 시간이 6시 50분이 좀 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실 어제 삼성전자 사실 주가가 연일 이제 52주 신저가가 경신되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 많은 아쉬움과 많은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전일 0.99% 하락한 49,900원의 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장 막판에 외인들의 3,200억 매도 물량들이 아무래도 좀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이 장 막판이었죠. 어제 이제 기관도 사실 이 막판에 이 부분 방어를 하기 위해서 1,600억 자금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관 자금들이 한 번에 1,600억 가량 들어온 것도 사실 되게 굉장히 드문 일이고 이 외인들의 3,200억 매도 부분도 사실 장 막판에 단 뭐 10분 만에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 이 부분이 더 포커스가 집중되다 보니까 많이 놀라실 수 있는데 지금 그만큼 과대 낙폭 구간이긴 하기 때문에 기관들도 지금 이례적으로 1,600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일단 주가 방어에는 일단 도움을 준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특히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지금 현재 한 3일간 가까이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주가가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인지 또는 이 삼성전자 이미 오늘 미국 시장이 사실 좋지는 않았죠. 그 미국 시장의 영향을 미리 선 반영한 건지 오늘 영상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뭐 우리 선배님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신용 공유율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원래 이 주가의 지속적인 하락, 즉 33일간의 매도가 끝나고 다시 일부 이틀 정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다시 열흘간의 지금 매도세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지금 주가가 가대당폭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선배님들 인지를 하다 보니까 신용잔고율이 올라갔다는 부분은 다시금 삼성전자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기대감으로 사실 신용잔고는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저는 유튜버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지금은 단 10원도 주식을 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 제가 뭐 주식을 못한다 이것보다는 우리 선배님 뭐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이 금요일 날 수익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 158% 정도의 한 12일간 수익을 내고 있었죠. 그중에 사실 대부분의 거래장들이 아시겠지만 또 이 지수는 좋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변동성이 강해도 수익 날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도 제가 주식 안 하는 이유 우리 선배님들 제가 어떻게든 선배님들 그 선배님 기회 자금이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어떻게든 수익을 내드리면서 이렇게 지금 힘든 시장 속에서 선배님들 신용잔고 좀 아껴가면서 제가 어떻게든 좀 도움을 드리고자 주식 보좌관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선배님들 좋아요, 구독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사실 제가 뭐 좋아요, 구독 유튜버니까 당연히 바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유튜버라는 것 자체가 좋아요, 구독 초반에 좀 많이 눌러주시잖아요. 그러면 추천 콘텐츠에 올라가면서 이 부분들이 좀 많은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대응 전략이라든지 타점 그리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도 무료로 다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각설하고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부분 죄송합니다. 이 부분 어저께 장 마감하기 10분 마지막 그 거래 자금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외인들이 실시간 수급 상황으로 마지막 10분 만에 3,200억을 던져냈습니다. 마이너스 10.62%에 해당하는 사실 금액이긴 한데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들이 1,660억.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보통 기관들이 순간 거래량으로 들어오는 게 요즘 삼성전자 보면 뭐 한 500억에서 800억 사이가 뭐 가장 뭐 사실 이 요즘 최근 거래 동향에서 제일 많은데 1,600억이 들어왔다. 즉 외인들 이제 우리 기관 투자자들도 12월 달이 갈수록 숏 커버링 즉 올 한 해 제일 많이 하락한 섹터가 바로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전자 업종이에요. 지난 9월 16일 날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뭐 반도체 하향 보고서 굉장히 뭐 그냥 일반 하향 보고서도 아니었죠. 40%, 50% 가까운 목표가 하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실 주가를 뒤흔들어 놨기 때문에 기관이라든지 또는 투신들 굉장히 손실률이 개인들 못지않게 사실 물려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빨리 1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손실을 커버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투신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을 누가 뭐 돈 맡겨놓고 수익 내기 위해서 돈을 맡겨놨더만 손실 냈는데
투자 금액을 누가 상향을 하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서 쇼 커버링 자금들이 들어올 텐데 이 부분을 일단은 가장 먼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한테 돈이 가는 건 당연한데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조금 늦었죠. 왜? 일단 지금 뭐 고대역폭 5세대 컬테스트 같은 경우 또 6세대까지 가도 삼성전자의 기대감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반영된 부분은 SK가 더 빠르기 때문에 SK로 먼저 자금이 들어갔다가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의 풀 매집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편이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작년을 대변다면 작년 23년에도 10월 달에도 마찬가지 이 한 달 만에 10포인트 한 달간에 10% 가까이 하락세가 있다가 이 다시 또 한 달 만에 13%를 끌어올렸던 이력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 기관이나 투신들은 올 12월 달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저가의 매수세는 똑같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기관들과 이 투신들의 이 쇼 커버링 자금들은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랬을 때 지금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고 있지만 어저께 3,600억을 매수를 하면서 이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던진 부분들을 개인들이 받아놓고 장 막판에는 우리 기관까지 받아주면서 0.99% 안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하락폭이 좀 더 깊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작은 매물 중에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이 이틀간에 들어왔던, 즉, 요때였습니다. 요때 외인들이 일부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쏟아내긴 했는데, 지금부터 외인들은요, 비중에 대한 부담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자, 삼성전자가 지금 대한민국 삼성전자 4번의 위기 속에 외국인 자본들이 가장 심했던 코로나 때 기억하시죠? 코로나 19 때, 이때 이 비중이 가장 많이 축소 때가 51%대였어요. 이 이후로는 다시 이제 그 위험한 코로나 시절에도 다시 치고 올라갔는데, 현재 이 트럼프 당선인이 되면서 지금 뭐 마치 대재해처럼 코로나 때처럼 대재해처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과대낙폭은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52%가 좀 안 돼. 이제 51.9% 정도 굉장히 근접하게 다가왔고 이 부분을 이제 어제부로 사실 51%대가 지금 도달을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오늘 역시도 이 51%를 깨서 처음으로 최초로 50% 비중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비관적. 무슨 말이냐면 이 이상은 더 낮추기는 부담될 거다. 증시가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아니면 지금 증시에 엄청난 이 초악재가 나올 부분은 아니거든요.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도 예전에 제가 2016년 때였죠. 한참 이제 저도 애널리스트로 활동할 때였는데 증권사에 있을 때도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일단 당선 권력 이양까지 되고 나서 1년간은 코스피 지수가 3,000까지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도 동반 상승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관세가 본격적으로 2년 차였죠. 관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됐던 중국과 대중국 관련해서 미중 무역 분쟁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부터 사실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다시 올라갔지만 지금 이 선반영된 부분들은 너무나 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의 사실 미국도 그럴 겁니다. 트럼프 트레이딩 이후에 사실 이 정확히 만들어지지 않은 이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대한민국 증시에서 먼저 자금들을 이탈하면서 선 반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미국 주요 지수 한번 같이 보고 올게요. 자, 지금 전일 미국 시장을 보면 자, 다우 산업이 어저께 0.47% 가까이 또 하락을 했고요. 또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도 0.64%, S&P 500 같은 경우도 0.60%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동안의 상승세를 조금은 쉬어가고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미국 이 외인들의 움직임들은 선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특히 주요 업종을 봐도 자, 지금 위에 상위들을 보면 퀄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올라갔지만 애플, 또 코카콜라, 이 소비재들이 사실 많이 좀 올라간 그런 하루였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선배님들 어저께 마이너스 5% 가까이 빠져 있거든요. 자, 어제 이 테슬라가 지금 장 막판에 좀 과대폭을 튀었네요. 제가 6시까지 확인했을 때는 5%대였는데 마이너스 6.57%. 즉 IRA 이 반도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이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이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뭐 제1 보좌관으로서 사실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IRA는 뭐 전기차 보조금은 철폐를 못하거라든지 아니면 좀 늦어지면서 좀 이 보조금 자체를 조금 줄일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갑자기 IRA를 폐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테스la 전기차 즉
리비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까지 간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 지금 미국 자체에서도 이 정책적으로 지금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IRA 폐지하겠다가 또 안 된다가 또 파월 같은 경우도 어저께 뭐가 났습니까? 전체적으로 어제 비트코인도 사실 하락을 했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87,000불이 넘어가면서 지금 뭐 앞으로도 화랑이다, 뭐 엄청나게 상승을 이어갈 거다 했는데 파월이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거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어저께 새벽에 발표를 했죠. 서두를 필요 없이 지켜보겠다. 즉 연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 정책적으로 관망하는 자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도 이렇게 이 변동성이 엄청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외인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현금 보유를 늘려가고 있다. 특히 어제 짐 로저스 같은 죄송합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새롭게 어저께 그 기존에 있던 애플이라든지 기존에 갖고 있던 들을 비중을 조금은 줄여내 버리면서 신규주들을 많이 담았어요. 특히 어저께 좀 인상 깊었던 게 새벽에 도미노 피자를 담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소비재. 우리 대한민국도 증시가 안 좋으면 선배님들 섬유, 의복, 소비재, 경기 민감주라고 하죠. 경기 민감주가 사실 올라가면서 주가를 방어주라고 하는데 주가 방어주는데 방어에 대한 부분들을 올라가는 편이에요. 근데 어제 이 워렌 버핏이 이 도미노 피자를 샀다, 소비자를 샀다는 건 이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측이 된 거예요. 특히 한두 종목만 산 게 아니라 어제 그 신주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워렌 버핏도 현재 미국 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것을 예측을 하고 있다. 자, 그거에 따라서 지금 한국 증시가 이 부분들을 특히 이제 외인들이 이탈하게 되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출렁거림이 낙폭이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전 선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 제가 다시 이제 말을 이어가면 자, 이 부분 삼성전자가 어저께 개별적인 악재는 어차피 이미 다 나와 있다고 선배님들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이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부터 해서 6세대로 넘어가는 이 부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5세대 어차피 퀄테스트는 지금 어느 정도 통과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정확히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은 지금 창원도 그렇고 이 삼성전자 이 5세대 AMD 물량만으로 지금 이 정도로 가동을 하고는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미국계 은행에서죠. 은행투자에서 UBS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같이 예측을 해서 콜테스트는 통과해서 이미 양산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사실 공장 가동률만 봐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6세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년부터 양산을 할 거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결과다 보니까 전제 낙폭은 그렇다면 외인들이 삼성전자의 어차피 개별적인 악재나 리스크는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사실 과대 낙폭인 걸 안다면 미국 시장에 선반영하면서 현금 보유가 될 거고 이 현금 보유가 됐을 때 다시금 더 저가에서 담아갈 수 있는 이제는 하이 투 하이 즉 올해 6월부터 해서 8월까지는요. 이 외국인들 자본들은 높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하이 투 하이라는 이 전략들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전략이 12월 달 이 산타랠리 전까지는 아마 이 전략을 바꿔서 로우가 되겠죠. 즉 굉장히 저가에 사서 어느 정도 다시 올라면 파는 즉 이런 날 같은 경우죠. 지금 다시 한번 매수대 이틀 정도 있다가 다시 팔면서 지금 요 부분은 또 시세 차익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로우 더 낮아진 가격에서 다시 한번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요거죠.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삼성전자가요. 신용잔고 공유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말씀드렸던 대로 33일의 매도세에 의해서 신용잔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함부로 신용 물량들이 들어오진 않았던 하지만 최근 11월부터 다시 보면 신용잔고들이 다시 증가하고 있죠. 지금 4하면은요. 보통 예전에 삼성전자가 두 자릿수였어요. 8에서 9까지가 건전했다가 11에서 13까지도 올랐는데도 삼성전자가 워낙에 이 뭐 대한민국 시총 1위였었고 또 안전한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았다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33원의 매도가 아무래도 비중이 부담되다 보니 좀 내려갔어요. 현재 6에서 뭐 4에서 6까지가 건전한 상태로 보는데 6이 되면 좀 일부 털리지만 지금 현재 4.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신용 매물들을 좀 더 쓸 수가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6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 외인들은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 신용잔고 굉장히 좀 아껴가면서 정말 최적점 자리에서 매수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답답할 수 있어요.
개인들이 지금 우리 뭐 삼성전자 한 주만 갖고 한 종목만 갖고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들이 뭐 적게는 10개, 많게는 30종목 가까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금들이 묶여 있는 분들 많으시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를 사고 계신 분들은 사실 1, 200만 원 갖고 삼성전자 안 사시지 않습니까? 최소 뭐 몇 천만 원 단위도 들어가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여율을 신용을 안 쓰고 들어가시는 부담이 되실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 번은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내 종목 중에 혹시 이 비중이 그러니까 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만약에 묶여 있는 자금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로 가져오는 이런 리밸런싱 작업도 어떨까 저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저도 사실 애널리스트 15년 동안 하면서 뭐 매번 수익을 잘 내는 수익을 잘 낼 때도 있고 몰릴 때도 있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제가 요즘 들어 우리 선배님들 특히나도 선배님들 수익을 열심히 내들고 있는 부분이 자, 지난주 제 영상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이게 지난주까지 낸 거예요. 12일간 냈고 사실 요 부분은 금요일 날, 요거는 목요일 날. 죄송합니다. 요거는 화요일 날 냈고 화요일 날 냈네요. 그리고 어저께는 사실 제가 이 장들이 워낙에 뒤숭숭해서 어저께는 단타 수익을 내지 않았는데 자, 이게 지난주 12일 동안 수익을 내드린 이유는 뭐 이 부분에 선배님들이 얼마나 영상을 통해 많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단 몇 프로라도 우리 선배님들 신용 없이 내가 이 투자 자금 뭐 50이든 100이든 이런 자금 가지고 또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열심히 내다 보면 신용 잔고를 조금은 덜 쓸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주식 보좌관으로 보좌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선배님들과 같이 삼성전자 이 사실 눌림목에서 얼마나 지금 어려운 장이겠습니까? 이럴 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좀 많이 좀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저희 보면서 어저께 삼성전자 저희 채널에서 한 4만 명 정도가 같이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조금 더 힘을 내주셔서 5만 명, 10만 명 정도 같이 보신다고 하면 분명히 저희도 세력적으로 함께 이 대응 전략 좋은 자리에서 지켜내는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지켜내는 이 삼성전자를 같이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일단은 미국 시장은 이렇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일단 오늘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파월 의장은 이 금리 인하를 일단은 지금 현재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 그죠? 이런 투신 관련주들, 특히 이제 우리 미국의 나스닥처럼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은 이 부분을 산 어저께 전 선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오늘 오전은 사실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금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 전자 업종 어저께 많이 과대당폭이 있었죠. 근데 어제 미국 시장도 전기 전자 업종들이 매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또 손방영됐다면 삼성전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시 과도한 매도세에 의한 이 기술적인 반등 타임이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오전에 바로 진입하시기보다는 오전에 이렇게 낙폭들 사실 살짝 움직이는 거 실시간 단위로 좀 보면서 이 부분 어저께 분봉 차트 보면 장 막판에 외인들이 3,200억을 던져냈지만 기관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이 부분 오전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면 저 역시도 선배님들 실시간 참고 물량까지 다 확인하면서 혹시라도 이력이 있다면 다시 삼성전자 제가 영상으로 장 시작 후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우리 선배님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오전 매매 반드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선배님들. 필승입니다.